오늘은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극한의 장소들을 탐험할 겁니다. 우주선은 잊으세요. 불과 얼음, 그리고 유독성 안개로 가득한 이곳은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화성과 머나먼 달을 꿈꾸는 동안에도 지구는 우리 발밑에 자신만의 외계 세계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에 생명체가 적응하며 생존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정의에 도전합니다. 이번 카운트다운에서는 산성 가마솥에 뛰어들고 화성 같은 사막을 가로지르며 상식을 거스르는 숲과 동굴을 탐험할 것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이국적인 장소들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바로 이곳 지구에서 말이죠. 이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티오피아의 다나킬 저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너무나 혹독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잔혹한 곳이라고 불립니다. 해수면보다 100m 이상 낮은 이 함몰 지형은 3개의 지각판이 찢어지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기온은 섭씨 50도를 훌쩍 넘고 화산 에너지로 땅이 부글거립니다. 풍경은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주황색의 향연인데 생명이 아닌 유황, 소금, 광물로 이루어진 색깔입니다. 독가스가 공기를 채우고 금속도 녹일 수 있는 초염분 산성 웅덩이가 부글거립니다. 이곳에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극한 미생물들은 이곳에서 번성하며 화학 합성으로 유황과 철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존재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치 목성의 화산 위성 2호처럼 말이죠. 다나킬은 외계 환경을 닮은 생물학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이 땅은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광물 조각상이 형성되며 땅은 숨겨진 힘으로 쉬쉬거립니다. 아파르족은 이 혹독한 세상에 적응하여 소금을 채굴하고 뜨거운 평원을 가로질러 낙타 행렬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미생물만큼이나 놀랍습니다. 자연의 극한에 맞서는 인간의 회복력을 보여주죠. 이곳에 서면 하늘은 외계처럼 느껴지고 공기에서는 금속 맛이 나며 발밑에서는 땅이 김을 뿜어냅니다. 지구라고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다나킬 저지대는 치명적이지만 아름다운 곳입니다. 금성이나 이외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풍경이지만 바로 우리 지구에 있는 곳이죠. 이곳은 강력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외계 행성을 방문하기 위해 우주선이 필요 없다는 것을요. 이곳에서는 삶과 죽음, 창조와 파괴가 공존합니다. 다나킬은 생명의 회복력과 우리 행성의 원초적인 힘을 증명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우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지구상의 지옥을 엿보는 진정한 경험입니다. 감히 방문하시겠어요? 이제 얼음의 세계로 떠나봅시다. 다음 목적지는 남극의 화성 개척지입니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 남극으로 떠나볼까요? 끝없이 펼쳐진 얼음이 아닌 맥머도 드라이밸리로요. 남극 대륙에서 가장 큰 얼음 없는 지역이죠. 이곳에서는 맹렬한 활강풍이 모든 수분을 날려버립니다.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극지 사막을 만들었죠. 이곳의 풍경은 황량하고 바위 투성이이며 섬뜩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마치 지구보다는 화성 같죠. 나사는 이곳에서 화성 탐사선을 시험하고 우주 비행사들을 훈련시킵니다. 이곳의 환경이 지구상에서 화성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곡의 흙은 건조하고 거의 생명이 없으며 자외선에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바위 속에 숨어 지으류와 조류로 이루어진 내암성 생물 군집이 아주 미량의 수분으로 살아갑니다. 지표면 아래에는 블러드 폭포와 같은 초염수 호수가 철분이 풍부한 소금물을 분출하며 얼음을 붉게 물들입니다. 얼어붙은 세상 속 숨겨진 활동을 놀랍도록 상기시켜주죠. 이러한 특징들은 화성 표면 아래 비슷한 공간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과학자들은 맥머도 드라이밸리의 흙과 미생물을 연구하여 화성의 생체 신호 탐색을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녹슨 듯 붉은 산들과 희미한 태양에 둘러싸인 이곳에 서 있으면 마치 다른 행성의 탐험가가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맥머도 드라이밸리는 생명의 한계와 고립의 광활함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과학 전초 기지가 아닙니다.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죠. 남극의 화성 같은 국경은 지구 끝자락에서도 외계 풍경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요함, 추위, 공허함. 이곳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화성 같은 계곡을 걷고 싶으신가요? 다음 목적지는 시간에 갇힌 섬입니다. 소코트라로 떠나봅시다. 예멘의 소코트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섬은 너무나 고립되어 있어 식물종의 3분의 1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아프리카와 분리된 소코트라는 진화에 살아있는 실험실입니다. 우산처럼 넓게 퍼진 용혈수, 롱시에슈는 붉은 수액과 함께 이 지역의 풍경을 지배합니다. 이는 안개를 흡수하고 묘목의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적응입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들은 쓰러진 용이 피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그들 사이에 서 있으면 그 말을 믿기 쉽습니다. 굵은 줄기를 가진 사막의 장미는 분홍색 꽃을 피워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코트라의 파충류와 조류 또한 독특하며 각자의 서식지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섬의 고립 덕분에 생명체들은 외부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이하고 경이로운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풍경은 하얀 해변과 터키석 빛깔의 바다, 깊은 협곡, 그리고 화관감산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각 서식지는 그들만의 기이한 종들의 고향입니다. 소코트라 사람들은 섬 자체만큼이나 독특한 문화와 언어를 발전시켜 왔으며 자신들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코트라는 기후 변화와 외래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연약한 보물입니다. 이곳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은 진화의 가장 기이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이기 때문입니다. 소코트라를 탐험하는 것은 마치 공상 과학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모든 모퉁이마다 새로운 경이로움이 펼쳐지고 자연의 창조력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곳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며 지구 이야기의 잃어버린 장입니다. 이 외계 행성 같은 섬을 탐험하시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돌로 바꾸는 호수를 방문할 것입니다. 나트론 호수를 준비하세요.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나트론 호수는 물이 너무 부식성이 강해 동물을 돌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호수의 핏빛 붉은색과 주황색 색조는 극심한 염분 속에서 번성하는 염분을 좋아하는 미생물에서 비롯됩니다. 이 호수의 화학적 성질은 치명적입니다. pH가 10이 넘는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올도인요 랭가이 화산에서 나오는 광물 때문입니다.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은 빠르게 죽고 석회화되어 섬뜩한 돌, 조각상처럼 보존됩니다. 사진작가 닉 브렌트는 이 석화된 생물들을 촬영하여 호수의 섬뜩한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나트론 호수는 수백만 마리의 작은 홍학들에게 중요한 번식지입니다. 부식성 강한 물은 포식자로부터 둥지를 보호해주고 홍학들은 호수를 붉게 물들이는 바로 그 조류를 먹고 삽니다. 그들의 강인한 다리와 독특한 적응력 덕분에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주변 경관은 극적입니다. 화산, 햇볕에 그을린 평원, 그리고 핏빛, 붉은 물을 배경으로 한 분홍색 홍학의 초현실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나트론 호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아름다움과 위험, 삶과 석화가 공존하죠. 이곳은 호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수영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화학 물질의 용광로와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풍경은 마치 어두운 공상 과학 소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집니다. 이 석화되는 물에 감히 다가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는 지하입니다. 태양으로부터 격리된 세상으로요. 이제 모빌 동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탐험지는 루마니아의 모빌레 동굴입니다.
500만 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세상이죠. 우연히 발견된 이 동굴은 자급자족하는 생태계입니다. 햇빛과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동굴 내 공기는 유독하며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풍부합니다. 산소는 지상의 절반 수준이죠. 이곳의 생명체는 광합성이 아닌 화학합성으로 에너지를 얻습니다. 박테리아가 황화수소를 먹고 이것이 먹이 사슬의 기초를 이룹니다. 30종 이상의 생명체가 이곳에서만 발견되며 눈이 없고 색소가 없는 거미, 전갈, 진해, 그리고 곤충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영원한 어둠에 적응했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촉각으로 이동하며 길게 늘어진 더듬이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생태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박테리아가 작은 생물들을 먹여 살리고 이들을 독성진해와 독특한 물정알이 잡아먹습니다. 모빌레 동굴은 햇빛 없이도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오직 화학 에너지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는 지구 밖 생명체 탐사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유로나 엔셀라두스 같은 위성들이 얼음 껍질 아래에 이와 유사한 생태계를 품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동굴은 위험하며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독한 통로를 탐험하기 위해 호흡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빌레 동굴은 진정한 외계 세계이며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운영됩니다. 어둠과 독성 속에서 진화한 생명 거품이자 생명의 끈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지구에 숨겨진 외계 세계의 궁극적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하 세계로 모험을 떠나시겠습니까? 저희의 여정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끓어오르는 산성 웅덩이를 건넜고 화성 같은 계곡을 지났으며 잊혀진 섬들도 보았고 모든 것을 돌로 만드는 호수와 햇빛이 차단된 동굴까지 탐험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지구와 외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생명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곳들은 우리 행성에서 가장 이국적인 풍경 중 일부일 뿐입니다.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장소들이 아직 남아있죠. 탐험이 항상 별을 바라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신비로운 세상이 바로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이 장소들 중 어떤 곳이 가장 외계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지구의 가장 기묘한 장소로 떠나는 더 많은 모험을 위해요. 언제나 발견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 탐험하세요.